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365 프로그램 9호 축구협회 특별 사면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원래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권해요. 대통령. 그래가지고 광복절 특사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광복절에 파견한 특사 이런 말이 아니라 특별 사면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에 대통령이 뭔가 특별 사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형사상의 과실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 중이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사 1. 대한축구협회 승부 조작 48명 등 축구인 100명 사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특별 사면이 여기서는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사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형사상의 처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던 이런 범죄자를 감옥 밖으로 빼내는 것은 대통령밖에 못해요. 대한축구협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뭐 축구장에서 사람을 찔러 죽여서 감옥에 갔다. 대한축구협회가 사면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기서 사면이라는 거는 아마 아마 뭐 협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뇌물수수 이런 걸로 이제 아예 형사 사건이 됐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사면한다? 그럼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아마 여기서 사면의 대상이 되는 징계는 협회 차원의 징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에서 승부 조작을 했던 선수들에게 사면이 내려졌다. 그렇대요. 대한축구협회는 28일 각종 비위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비위행위가 뭐냐? 비위행위. 비위 맞추는 행위가 아니에요. 비위행위는 딱 멋있게 한자를 쓰면 좋겠지만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법행위. 범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 봅시다.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징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게 바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징계라고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감옥에 간다. 이거는 징계라고 안 합니다. 그건 뭐 처벌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라는 것은 그 기관 내에서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학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지나가는 뭐 반찬 파는 할머니한테 징계 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협회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비위 행위를 한 이런 축구 관련 인물들을 협회 내에서 징계했다는 얘기예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엔 2011년 당시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최성국, 권집, 염동균 등 48명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프로축구에서 선수는 물론 구단 행정직으로도 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좀 구체적인 징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번 사면으로 감독이나 코치, 그렇죠? 감독, 코치, 뭐 지도자 등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승부 조작에서의 형사 범죄까지 저지를 K씨와 승부 조작 사이트 운영 가담한 D씨 등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제외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면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내 말이 맞잖아. 형사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은 사면을 못 해요.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사면할 수 있겠지만 좀 눈치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형사 범죄에 대한 사면과 이걸 헷갈리게 낼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형사 범죄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 협회 내에서 내린 징계에 대한 사면이다. 2011년 승부 조작은 조직폭력배와 전주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고 기획된 사태였다. 여기서부터는 뭘 설명할 거 아니냐면 2011년에 발생한 승부 조작에 대해서 아마 뒤쪽에는 계속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전현직 선수들이 브로커로 나서 학교나 팀의 선후배 등을 끌어들여 승패를 조작해달라 요청했다. 선수들과 감독들은 조폭과 전주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전주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주가 뭘까? 전주? 뭐 전주 콩나물국, 뭐 전주 뭐 끓은 전주는 아닐 거 아니야. 전주. 뭐 굉장히 찾기 어렵네요. 하여튼 뭔가 다른 뜻인 거야. 주인 주자를 쓴 거 보니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지? 하여튼 뭔가 뭐 구단주 그런 건가? 어쨌든 이 사람에 따라 움직였고 그렇게 조작된 승패로 리그가 운영됐다. 프로축구 사상 초유의 승부 조작 사태였다. 당시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람만 해도 9개 구단에 53명이었다. 국내 등록 선수 621명 중 8.5%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한 팀은 기소된 선수가 너무 많아 11명을 경기에 내보내지 못했고 골키퍼가 적발된 어떤 구단은 공격수에게 골문을 막히기도 했다. 협회는 축구계의 화합, 새 출발을 위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거네. 봅시다. 이게 뭐예요? 사면의 이유인 거죠. 축구협회에서 밝힌 사면의 이유는 저거네요. 얘는 여기는 2011년에 있었던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한 그냥 설명인 것이고, 그죠? 이어 협회는 이번 사면으로 인해 승부 조작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본 입장이 달라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령 뭐 이번 사면했다 그래서 승부 조작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서 승부 조작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외부 여론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조차 다 축구계 선후배들인 구조라 온정주의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전망이다. 온정주의. 그러니까 온정주의라는 게 얘도 그냥 내가 말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 낫겠다. 온정주의라고 있어요. 아랫사람에게 동정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려는 생각. 노사 문제를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온정적 관계로 보고 자본가의 자발적 노동인 조건의 개선으로 노사 대립을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려는 사상. 그래서 그러니까 딱딱딱 FM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정이 뭔지 알죠? 온정. 동정 비슷한 거. 동정심에 따라서 그냥 야 이거 후배인데 좀 안타깝네. 그냥 사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 사실적 읽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적 읽기. 왜 추론적 읽기냐?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징계를 사면했다는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왠지 좀 헷갈리게 나오지만 실제적 형사 사건의 사면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린 징계의 사면이라는 걸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음 봅시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최악의 헛발질 비리 축구인 사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약간 팩트, 그죠? 좀 더 사실을 다룬 기사라면 얘는 딱 봐도 뭐 최악의 헛발질이다 뭐 이런 말 자체가 뭐 어때요? 딱 봐도 뭔가 비판하는 것 같죠? 최악의 헛발질이다. 비리 축구인을 사면했다.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비판적. 그러니까 정몽규 축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굴 대표하냐면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죠? 축구협회장이 정몽규. 그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최악의 헛발질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섰다.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최악의 헛발질이란 그냥 딱 한마디로 이란가 뭐 너무 쉬운 문제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죠. 최악의 헛발질이 뭐냐? 그럼 사면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렵게 출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대한축구협회가 뜬금없이 비리 축구인 사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견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냥 팩트예요, 팩트.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이게 굉장히 좀 메인이 되는 메인 사건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사면된 대부분의 사람들도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이게 뭐 길이 남을 만한 승부 조작이다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글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메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죠?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2명.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2명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어때요? 형사 범죄까지 이거죠. 형사 범죄까지 저지른 K씨와 승부조작 사이트 운영에 가담 D씨, 이 사람들은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면을 안 했다 했잖아요. 제외한 48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축구협회가 징계 대상자를 사면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와, 오래됐네. 그죠? 14년 만이래요. 축구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까는 사면을 왜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화합, 새 출발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의견을 반영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합 새 출발,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고,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축구인들의 의견. 그래서 축구인들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자숙감을 충분히 반성했다 판단. 이거는 사실상 이 부분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에 했던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기존 사실에다가 기존 내용에다가 조금의 색깔을 입힌 것뿐이다. 어떤 색깔? 이것을 비판하는 듯한 느낌, 최악역발질 뭐 이런 걸 통해서 살짝 색깔을 입힌 거에 지나지 않지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기회를 부여한 취지도 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지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조목조목.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서운데요. 보니까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뭐 많아? 4번. 이 사람 아주 악이 받쳤나보다 이건. 사면해가지고. 혹시 막 그 사람 아니에요? 2명? K씨랑 아까 뭐 누구였지? K씨랑 누구? K씨랑 뭐 있어? D씨 아니에요? K씨랑 D씨 사람? 자기네들은 사면 안 해줘가지고 화가 났나? 아주 좀 조목조목 잘 따졌네요. 또 철회했어. 진짜. 뭐야? 보니까 사면을 전격 철회했대요. 그러니까 사면을 취소했다는 얘긴데 이거는. 그래? 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3월 31일자고 사면했다는 게 3월 28일자인데 와 3일 만에 그냥 철회해버렸네. 봅시다. 왜요? 철회까지 하게 될 정도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총 5가지 문제를 저질렀대요. 대한축구연맹의 정몽규 회장이 왜 잘못 판단한 것이냐, 왜 이 사람들을 사면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건 사실 왜 사면하면 안 돼 이거죠. 대한체육회는 2020년 10월 23일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는데 징계 감경 적용해서 다음에 4대 비위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비위행위 및 배임, 횡령 배임, 체육 관련 입학 비리, 폭력, 성폭력, 승부 조작, 편파 판정 4가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개정 내용을 담은 공문을 2020년 10월 30일 모든 산하 경기단체와 전국시 도구 체육회에 발송했습니다. 당연히 대한축구협회도 이날 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거의 모든 경기단체들은 이 조항을 자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엄연히 대한축구협회의 상급기관인데도 축구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고등법원이 대부분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2017년부터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급기관을 무시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대령이 야 너 이런 거 해. 근데 소령이 무시한 거예요. 흥 하고 이런 느낌. 상급 기관이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사실 보니까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서 뭐야?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고등법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대법원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한체육회죠. 그러니까 이 글의 요건은 대한체육회에서는 뭘 모른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우리 다음 4가지 범죄 행위 특히 그 중에서 승부 조작 편파 판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징계 감경 내용에서 제외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즉 제외했다는 얘기는 즉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징계 감경 적용 이게 사실상 사면이잖아요. 근데 이 사면에서 제외했다. 즉 이건 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고 대부분의 모든 산하경기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배구협회 이런 데서는 자신들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반영을 했대요. 하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1번 상급 기관이었던 대한체육회의 이런 회의 내용을 무시했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2번 보면 또 관련 규정도 무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관련 규정.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핸드볼협회 등 봅시다. 이게 사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앞에 얘기했던 어딨어? 모든 산하경기단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단체들에서는 자기네들 규정집에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뇌물 받거나 승부 조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면 안 돼라고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냥 사면해버렸다 얘기죠. 근거인 모든 경기단체들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통해 4대 비리로 징계받은 사람은 4대 비리. 여기서 말하는 4대 비리는 뭐야? 아까 있었던 거죠. 어딨어? 금품수수 및 횡령, 배임, 입학비리,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이 4가지겠죠. 추후 사면과 복권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아예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다른 데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사면과 복권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 반대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아마도 어떤 대목이겠어요? 예측하면서 읽어봅시다. 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원래 4대 범죄에 대한 사면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면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겠죠. 사면권에 발인 대한축구협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안 되는 케이스를 규정해 놓은 그런 것과는 완전 딴판으로 회장이 사면을 시키고 싶으면 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랑 또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아까 어디였어요? 상급기관이었죠. 4대 비리로 징계가 확정된 선수 지도자가 추후에 구제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지만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한체육회 즉 상급회에서도 허락을 하나 봐요. 첫째, 기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즉 형사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시효나 범죄 구성 요건이 바뀌었을 경우다. 그런데 이번 축구협회로부터 사면받은 대상자 가운데 이미 과거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죄 판결이 안 났다는 거죠. 즉 구제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사면을 남발한 셈이다. 이것도 비판적인 어조죠. 남발이라는 것 자체가 비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비리를 저지른 승부조작 비리 같은 걸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을 했는데 이 사면이 왜 정당하지 않은가? 정몽규 회장은 왜 잘못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 상급기관. 대한체육회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급기관의 말을 무시했다. 두 번째, 관련 규정.
상급 기관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상급 기관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두 번째 문제. 사실 그래서 1번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번과 2번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두 개가 내용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프로축구연맹의 의견 보니까 또 새로운 단체 뭐 프로축구연맹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시했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대한축구협회랑은 또 다른 건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인가 봐요. 대한축구협회랑은. 승부 조작 사건의 피해를 본 당사자인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축구협회의 사면 결정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부 조작 사건의 피해를 본 당사자인 한국 프로축구연맹. 보니까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피해를 봤구나.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우리는 사면 안 했다. 현재 사면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냐면 대한축구협회랑은 대비되는 완전히 대축을 완전히 그냥 무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그냥 대한축구협회에서 사면했잖아요. 그랬더니 프로연맹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사면 안 했다. 현재 사면할 계획도 없다. 지난 2월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징계자 감면과 관련해 연맹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을 때 연맹은 사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대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얘를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얘를 묵살했네. 그런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을 강행했습니다. 그죠? 프로축구연맹.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랑 분명히 뭐가 다르냐면 대한축구협회랑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은 다른가 봐요. 뭐 둘 중에 뭐가 상위 기관이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두 개는 다르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축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린 독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굳이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좀 이런 기관명이나 단체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기관이 있고 서로 다른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봅시다. 승부 조작 중대성을 무시했다. 피터 로즈, 랜즈 암스트롱, 타이거 우즈 모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슈퍼스타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피터 로즈, 랜스 암스트롱, 타이거 우즈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인데 아마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 미국의 슈퍼스타들이래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래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공통점도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럼 3명의 스포츠 스타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인들은 단연 피트 로즈를 꼽고 있습니다. 피트 로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불륜을 저질렀던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에게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가장 관대한 것은 불륜. 금지 약물 복용을 시인했던 사이클 왕자 랜스 암스트롱은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게 결과죠. 고안함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변으로 그를 존경해온 사람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암스트롱보다 미국인들이 더 용서하는 못하는 사람이 바로 메이저리그의 전설 피트 로즈입니다. 로즈는 통산 4,256개의 역대 최다 안타를 비롯해 메이저리그에서 수많은 대기록을 작성했지만 승부에 얽힌 도박으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비교하고 하죠. 미국 판사는 1000년을 때렸다더라. 근데 조두수는 12년 막 이런 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스타 출신 강동희 전 원주 동부감독도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됐다. 이것도 둘 다 사례죠. 사실 근데 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진짜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례를 모범 사례라고 이 글쓴이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처럼 승부조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이다. 승부조작은 스포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승부조작을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죠. 라는 거. 축구팬마저 무시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차원이라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승부 조작 사건을 일으킨 인사들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사면시키려 한 데에 비판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 일단은 뭔가 사람들의 의견과는 반하는 계속해서 입장인 걸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16강을 자축한다. 그리고 나서 뭐 16강 진출 이유로 사면 이건 다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근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빈약하죠.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야 학교에서 선도부 장선생님, 뭐 학년부 장선생님, 야 너 담배 왜 폈냐? 아 중간고사 만점을 기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폈습니다. 무죄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말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사면시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무슨 뭐 GDP가 올라가서 무슨 뭐 경제대국 5위 안에 들었다. 야 사형수들 다 사면합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황당하잖아, 황당. 그죠?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100명 사면 전격 처리. 어우 보니까 이 사람 위에 앞서서 누가 얘기했었잖아. 누구였어? 권종호 기자가 성공했네. 그죠? 끝내 철회했어요. 철회. 끝내 물렀다는 얘기죠. 사면 안 하겠다. 승부 조작범을 포함한 축구인 100명을 사면 조치에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의 결의 끝에 사면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이 결론이네요. 재밌다. KFA는 대한축구협회, KFA가 뭐다? 대한축구협회. 3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징계 사면권을 전격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전격 철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회장이 뭐 얘기하고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전격 철회했대요. 앞서 KFA는 지난 28일 상암 월드경기에서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 축구인 100명을 사면 조치했다. 특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지난 또 나왔죠.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이게 굉장히 이 글의 메인이 되는 좀 사건인 것 같아요. 이 메인이 되는 사건이다. 승부조작 사건. 으로 제명된 최성국, 엄동균 등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KFA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어떻다. 근거가 빈약하다.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거셌다. 협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사면에 대한 배경과 구체적인 설명을 밝혔지만 승부 조작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승부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솔직히 뭐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포츠에 뭐 이런 축구 쪽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스포츠 윤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승부 조작은 상당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처벌이. 그러면서 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여론이 악화되자 KFA는 이날 같은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재심의했고 100명 모두 사면을 철회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니까 핵심이죠. 누구도 사면하지 않겠다. 정몽규 KFA 회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성명문을 통해 승부 조작 등 이 위법 행위는 어떤 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중징계를 통해 축구 종사자에게 준 경종은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축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협회장으로서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단은 사려 깊지 못했다. 인정을 했죠. 승부 조작으로 한국 축구 팬들이 받은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고, 그죠? 팬들이 받은 상처. 팬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공명정대한 그라운드, 공명정대 이런 말, 이런 거 막 빈칸 뚫어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물어볼 수 있다니까. 빈칸 뚫어놓고. 공명정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롭는 그립다. 아주 정당하고 떳떳함. 즉 FM이라는 FM.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눈빛에도 감안하지 못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가해진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는 기회로 삼겠다며 거듭 고개 숙였다. 뭐 이거는 자기 생각. 저는 이것도 뭐 이런 걸 시험에 낼 수는 없겠죠. 인터넷 찾는 건데 두 개는 뭐 사실 그러네. 이거 찾아볼까? 궁금하네. 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를 총괄하는 기구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구협회가 좀 더 큰 기구인 것 같아요. 축구 행정을 관할하는 스포츠 행정기구,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그냥 축구 전체고, 축구 전체는 아마추어 축구도 있을 거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협회에 대한 본인의 사면에 대한 생각은 사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솔직히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은 있어. 그래도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선수야. 근데 감독이 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너네 다 이렇게 해. 했는데 싫은데요 감독님? 그러면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감독은 안 돼. 일단 그 사람들은 사면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가담해야 됐던 이런 어린 선수들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